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의 금빛 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도로까지 얼면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상태를 달리는 차량 한 대. 달리는 도중 앞에 버스가 멈춰 있는 것이 보이자 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차는 서지 않고 그대로 버스와 충돌하며 옆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뒤이어 뒷차가 부딪히는 충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4일 새벽 5시 25분쯤 세종시 금빛노을교에서 2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6시 27분쯤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아람참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거 보고 사람 4-5대가 비상등 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속도를 줄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람찬교에서는 9대가 먼저 부딪히고 뒤이어 통제에 나서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차를 포함해 3대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이 두 사고로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 위에는 사고 차량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시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는 미끄럽고 안개도 자욱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전날 내린 비 등의 영향으로 곳곳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했습니다. 또 금강과 미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강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주변의 안개가 자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개가 시야가 딱 나타나는 순간 이제 차가 서 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그냥 계속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이 사고로 도로가 통제되며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제설 차량 47대 등을 투입해 긴급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하면 도로 표면이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도 6배 미끄럽다며 다리 위 등을 지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포인트 뉴스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얼굴과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8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었고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일부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를 고소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구 씨의 행위가 결국 사적 제재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구 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적 제재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사이트에서 공개한 얼굴과 직장명,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구 씨는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내 소액의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아니냐, 이제 양육자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 같아요.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공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 씨는 배드파더스 대신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새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와 절차 안내 등을 돕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홍 회장 일가의 60년 5년 경영도 끝이 났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보건당국의 반박과 불매운동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어 남양유업은 자사주식 37만여 주, 총 지분의 53%가량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코에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행코 측이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행코 측이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행코가 홍 회장 측에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행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한행코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주식을 한행코 명의로 이전한 후에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 나가겠죠. 이제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영권을 지금 인수를 하고.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행코 양측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검찰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체불 사업주 중 구속된 자는 2022년 3명에서 1년 만에 10명으로 늘었고,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등 각종 수사 지표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 지원금 수령과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222명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묶어놔 대출에 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융자 상환 기간을 늘리기로 하고 1월 중 고시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